여기 검은 원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블랙홀이고 하나는 웜홀입니다. 그림만 봐서는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둘 다 똑같은 깔때기 모양으로 그려지고 둘 다 빛마저 휘어 삼킬 듯한 어두운 중심을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둘의 운명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든 삼켜 다시 내놓지 않는 구멍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편으로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지난 편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렇게 닮은 블랙홀과 웜홀은 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블랙홀이 웜홀이 될 수는 있는가? 오늘 그 숙제를 정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만 출발 전에 딱 하나만 정직하게 짚겠습니다. 블랙홀은 이미 사진까지 찍힌 실제입니다. 반면 실제로 발견되거나 만들어진 웜홀은 지금까지 영건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둘을 나란히 세워놓고 방정식이 그린 두 얼굴이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읽는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이유는 셋입니다. 첫째, 블랙홀도 웜홀도 똑같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해입니다. 둘 다 시공간이 극단적으로 휘어진 상황을 다루죠. 여기서 시공간이란 공간과 시간을 한 무대로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둘째, 둘을 그림으로 그리면 판박이처럼 담습니다. 1916년에 플람이라는 물리학자가 훗날 블랙홀이라 불릴 천체의 주변 공간을 처음 그렸을 때 나온 그 깔때기 모양을 웜홀도 똑같이 물려받았거든요. 겉모습만으로는 가를 수가 없습니다. 셋째, 두 이야기의 뿌리가 아예 같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1935년 아인슈타인과 로제는 두 시공간을 잇는 다리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편에서 만난 아인슈타인-로젠 다리죠. 그런데 이 다리는 처음부터 웜홀을 그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블랙홀을 기술하는 방정식을 파고들다가 튀어나온 구조였습니다. 다시 말해 웜홀의 가장 오래된 조상은 블랙홀의 방정식 속에 이미 웅크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니 닮을 수밖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갈라지는 지점을 봅시다. 차이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지평선입니다. 블랙홀에는 사건 지평선이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한번 그 안으로 넘어가면 빛조차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방통행의 문턱이죠. 그래서 블랙홀은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반면 통과 가능한 웜홀에는 이 지평선이 없습니다. 되돌아 나올 수 없는 지점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죠. 지난 편에서 적색편이 함수가 어디서도 무한대로 치솟지 않아야 한다고 했던 그 조건이 바로 지평선을 없애는 열쇠였습니다. 둘째는 중심의 정체입니다. 블랙홀의 한복판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곡률과 밀도가 무한대로 치솟아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더는 통하지 않는 점이죠. 반면 웜홀의 한복판에는 특이점 대신 유한한 크기를 가진 목이 있습니다. 무한대로 무너지는 점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이어지는 잘록한 통로인 셈입니다. 셋째는 방향입니다. 블랙홀이 일방통행이라면 통과 가능한 웜홀은 양쪽으로 오갈 수 있는 양방향 통로입니다. 물론 그 목을 열어두려면 밀어내는 성질을 지닌 특별한 재료, 즉 셋째 편에서 만난 이색 물질, 음의 에너지를 지닌 가상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대목은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걸려 넘어지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로젠 다리가 곧 통과 가능한 웜홀이라는 생각이죠. 정체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960년 크루스칼이라는 물리학자가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의 방정식을 끝까지 밀어붙여 최대한으로 펼쳐보았습니다.
이걸 최대 확장이라고 부르는데 좌표가 멈춘 자리 너머까지 방정식이 그리는 시공간 전체를 그려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펼치자 놀랍게도 두 개의 바깥 세계가 가운데 목 하나로 이어진 모양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니까 ER 다리는 웜홀을 그리려고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블랙홀 해를 남김없이 펼쳤더니 저절로 나타난 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다리가 손님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리가 생겨나자마자 목이 순식간에 조여 닫혀서 무엇도 반대편으로 건너갈 틈이 없거든요. 겉보기엔 두세 개를 잇는 통로 같지만 실제로는 열리기가 무섭게 닫혀버리는 덫에 가깝습니다. 목이 얼마나 빨리 닫히는지를 못 박은 사람이 풀러와 휠러입니다. 1962년 두 사람은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에 목이 빛보다도 빠르게 조여든다는 것을 계산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빠른 빛을 쏘아보내도 빛이 목에 닿기 전에 통로가 먼저 닫혀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다리로는 신호 하나 건너보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결론이 나옵니다. 블랙홀은 저절로 통과 가능한 웜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블랙홀 안으로 뛰어들면 다른 우주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가 아는 평범한 블랙홀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통과 가능한 웜홀은 어떻게 다를까요? 핵심은 목을 열린 채로 붙잡아 두는 힘입니다. 보통의 물질은 서로 끌어당겨 목을 조입니다. 블랙홀의 다리가 닫히는 것도 이 인력 때문이죠. 목을 열어두려면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내는 무언가, 곧 음의 에너지를 지닌 이색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8째 편에서 살펴본 불킴 조건, 곧 목이 바깥으로 벌어져야 한다는 그 조건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재료 말입니다. 결국 블랙홀과 통과 가능한 웜홀을 가르는 진짜 분수령은 이 이색 물질을 목에 두었느냐 아니냐입니다. 블랙홀에는 없고 통과 가능한 웜홀에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블랙홀과 웜홀 사이에는 정말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을까요? 여기서 최근 물리학이 흥미로운 다리를 하나 놓습니다. 블랙 바운스라고 부르는 시공간입니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블랙홀 중심에 무한대 특이점을 무너지는 점이 아니라 유한한 크기의 목으로 슬쩍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손잡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 손잡이를 한쪽으로 돌리면 우리가 아는 블랙홀이 되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특이점이 사라지면서 통과 가능한 웜홀로 넘어갑니다. 2026년에 나온 한 연구는 이 블랙 바운스가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에서 통과 가능한 웜홀까지를 하나의 손잡이로 매끄럽게 잇는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두 천체가 사실은 끊긴 남남이 아니라 손잡이를 돌리면 서로 넘나드는 한 가족일 수 있다는 그림이죠. 다만 여기엔 정직한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정식 위에서 그려본 모형일 뿐 자연이 실제로 특이점을 이렇게 목으로 바꿔 두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같은 해의 다른 연구들은 이런 블랙 바운스 천체가 얼마나 뜨겁게 빛을 내뿜을지, 또 은하가 도는 속도 같은 관측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까지 따져보았습니다. 연결의 가능성을 종이 위에서 점점 더 촘촘히 그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정작 하늘에서는 이 둘을 어떻게 가려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블랙홀의 그림자를 사진으로 봤습니다. 뜨거운 빛 한가운데 뚫린 어두운 원이죠. 그런데 골치 아픈 점이 있습니다. 지평선이 없는 웜홀도 이와 아주 비슷한 어두운 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 연구들은 웜홀 둘레로 뜨거운 물질이 빨려드는 강착 원반을 함께 놓고
그 그림자가 블랙홀의 것과 어디서 미세하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합니다. 또 어떤 연구는 목의 모양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웜홀이 만들 상을 그려보고 목 양쪽에서 본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좌우 비대칭이야말로 한 방향으로만 삼키는 블랙홀에는 없는 웜홀만의 특징이죠. 블랙홀 그림자는 어느 쪽에서 봐도 그저 캄캄한 원 하나지만 웜홀은 반대편 하늘의 별빛이 목을 통과해 새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림자 말고도 단서는 더 있습니다. 하나는 중력파의 메아리입니다. 두 천체가 충돌의 하나로 합쳐질 때 만약 지평선 대신 반사면 같은 목이 있다면 신호의 일부가 되돌아 나와 메아리처럼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한 연구는 짧고 기묘했던 어떤 중력파 신호를 두고 이것이 웜홀의 메아리일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확인된 메아리는 없습니다. 다른 단서로는 블랙홀 곁에서 나오는 X선 속 철의 지문을 읽어 안쪽 기하를 되짚는 방법, 그리고 별이 중심 천체에 끌려가 산산이 찢길 때 그 찢기는 방식이 블랙홀과 웜홀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구별법에는 공통된 전제가 붙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관측 자료는 여전히 블랙홀이라는 해석과 잘 들어맞습니다. 웜홀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을 뿐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오늘의 성적표를 정리하겠습니다. 두 얼굴을 가르는 규칙은 이렇게 또렷합니다. 지평선이 있는가 없는가, 중심이 특이점인가 목인가, 길이 한 방향인가 양방향인가. 그런데 이 대비의 한쪽은 이미 하늘에 실제합니다. 블랙홀은 2019년에 그림자 사진이 공개됐고 서로 부딪히며 낸 중력파도 여러 차례 잡혔습니다. 반면 웜홀은 여전히 영건입니다. 넷째 편의 화이트홀, 다섯째 편의 탐지, 여섯째 편의 인터스텔라, 일곱째 편의 실험실 웜홀, 여덟째 편의 원리와 똑같은 숫자죠.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블랙홀은 우리가 사진까지 찍은 실제하는 삼키는 구멍이고 웜홀은 아직 방정식 안에만 있는 꿰뚫는 통로라고요. 둘을 가르는 문법은 손에 쥐었지만 통로 쪽 문을 열 열쇠, 곧 이색 물질만큼은 아직 우리 손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여정은 자연스럽게 다음 무대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웜홀을 9편에 걸쳐 따라왔다면 이제는 그 웜홀이 자꾸만 기대어 서던 상대, 실제로 하늘에 떠있는 블랙홀 그 자체로 눈을 돌릴 차례입니다. 블랙홀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 이야기가 다음 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검은 원 2개 앞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그림만으로는 둘이 똑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는 무엇이든 삼켜 되돌리지 않는 구멍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편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아직 웜홀을 단 하나도 보지 못했고 그 문을 열 열쇠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얼굴을 가르는 규칙만큼은 인류가 이미 또렷이 적어냈습니다. 삼키는 구멍인지 꿰뚫리는 통로인지 그 갈림을 읽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주라는 검은 원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한없이 작지만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운명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다음 문을 두드릴 이유는 충분한지 모릅니다.